호남 최초로 지역신문사 가운데 인터넷 TV인 광주매일TV를 개국한 광주매일신문이 2016년 새해를 맞아 윤장현 광주시장을 초청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광주매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이번 토크쇼는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는 윤장현 시장에게 새해 광주시정의 방향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토크쇼는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 토크쇼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죠. 기업인 대표로 문병채 국토정보기술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고장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으로 이남 미디어 아티스트 참석하셨습니다. 청년 대표로 최한솔 전남대 학생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토크에 앞서 최근 개국한 광주매일TV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님께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또 정론지로서 균형감 잘 갖고 또 저기 미래에 대해서도 귀한 희망의 재언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우리 광주매일신문이 지역민의 또 다른 매체로서 귀가 되어주고 잘 듣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인터넷 TV를 개국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말씀 주셨듯이 현대는 이렇게 쌍방향의 그런 소통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서 활자화된 정보의 이 내용과 질도 중요하지만은 현장 속에 살아있는 그런 매체가 큰 요즘 변화이죠. 우리 한솔장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광주매일 인터넷 TV가 개국해서 우리 광주시에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게 될 수 있어서 기대가 크게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매일TV에 대한 시장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죠. 먼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문병채 국토정보기술단 단장님. 광주에 여러 현안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암만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를 앞두고 자동차 100만 대 그 생산기지 조성이 중요해 보입니다만은 자동차 100만 대 광주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제 말씀하셨는데 정치와 행정이 사실 마지막 가야 될 일을 경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민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민생의 핵심적인 요체는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얼마나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한 개인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큰 일이고 또 한 집안의 기둥으로서 또 한 지역의 미래의 주체로서 그들에게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운명과 바로 직결된 일이라는 절박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 출신은 아닙니다. 그냥 경제 전문가 출신은 아니지만은 현장 속에서 민생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 뜨겁게 알고 있고요. 제 그 과거 행적 중에 이런 행적이 있습니다. 98년도에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을 때 우리 광주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도 시민운동 영역에서 여러 환경, 인권, 청소년 여러 가지 일들 하던 중에 저도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지켜봤었는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2,000여 명의 해고 실직자들이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가장이 흔들린 상태에서 그 가정만이 아니라 광주 전체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기업이 살아 있어야 고용도 하고 세금도 내서 모든 경제를 이렇게 가는구나 학습을 하고
그때 11개 차종 6만 8천 대에 머물렀던 기아자동차에 저도 관심을 갖고 기아차 살리기 운동, 또 기아차 경영 자문위원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네. 그랬던 게 지금 이제 62만 대 생산에 광주 경제의 40%, 그리고 울산에 이어서 특광역시 중에 저희가 광역시 중에 두 번째의 수출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100만 대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은 가능하다는 길이 보였을 때만이 가야 될 일들도 있지만은 어떤 일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가 함께 열정을 다하고 꿈을 모은다면은 모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또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면은 가야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자동차 100만 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선 6기 들어와서 특히 지난 2015년 과정 중에서 저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노사의 안정을 통해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정부와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게 광주가 그런 투자의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일이 이 일에 접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래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남 작가님. 네, 광주는 아시아 문화 수도입니다. 얼마 전 이제 아시아 전당이 개관함으로써 기대가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당 개관에 맞춰 우리 광주시의 새해 계획은 어떠신지 또 그 지향점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남 스님 같은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조금 걱정이 다른 것이 없지 않지만 우선 든든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는 국가이지요. 그렇지만 광주에 있지만 아시아를 향하고 있고 광주에서 그런 한국의 새로운 문화 융성의 허브가 되는 발전소가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가 이제 크게 생겨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당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또 준비가 되고 또 우리가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제 투입되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인력도 좀 더 넉넉해지고 예산도 훨씬 좀 넉넉해지면 저희들이 조금 덜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선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은 다른 시도에서 생각하면은 광주는 정말 축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민들께서도 먼저 저게 자꾸 걱정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미래를 여는 큰 축복이다, 복덩어리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주시길 청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문화전당 또 문체부하고 함께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이 첫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광역시가 특별히 문화전당의 주변의 전당권부터 시작해서 문화도시로서 갖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재정적인 면에서 또는 여러 그 문화 창작하시는 분들 또 찾는 분들께 어떻게 저희가 잘 그 틀들을 마련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예를 들면은 이남 작가께서는 이미 이제 그 세계 여러 군데 이렇게 초청도 받아서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뽕피드 세타건 어디건 이렇게 가면은 큰 메인 건물이 있으면 사실은 그 주변이 전부 광장이고 거리고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흡입하는 큰 인프라가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금남로 그리고 저 문화전당 앞에 있는 5.18 민주광장 또 충장로 또 조금 경계를 넓히면은 양림동 역사마을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푸른 길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금남로의 카페촌 또 그 골목길을 잘 이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개인 야시장까지 주말에 광주를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뭔가 있다. 더구나 이제 아시다시피 광주가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밤거리가 멋진 광주. 그래서 그 근처 상인들과 또 작년에 유대회 때 저희들이 광주의 청년성들이 아주 유감없이 발휘된 청년문화축제 이런 팀들이 전부 이렇게 협업해서 금남로와 문화전당 앞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뭔가 청년성과 또 아시아를 향한 그런 연대와 확장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가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다 조금 더 한다면은 담양의 메타길 또 뭐 중록원 또 화순의 이서 적벽 뭐 장성이 쪽에 가까운 피람소원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의 인프라 그래서 광주 따로 전남 따로가 아니라 남도의 문화와 관광이 융합돼서 이제 심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워진 KTX부터 시작해서 또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해서 광주를 오면 여러 그런 문화전당뿐만 아니라 문화전당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그 주변들을 함께 충분히 맛과 멋과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컴플렉스로 함께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일에 광주시가 인접시군과 함께 중심에 서서 그 일을 하겠다. 근데 계획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소중한 것은 여기에서 이남 선생님 같이 문화를 세계적으로 창작하고 창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이 귀하게 대접받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활발한 창작 활동이 활활 발전소라는 게 이렇게 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그 에너지가 나오듯이 뭐 그런 일들에 정말 같이 함께 해 주셔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발전에 있어서 광주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중심이 도시 조성사업은 국가 프로젝트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우선 저는 우리 이스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중심이라는 한자권이 주는 약간 패권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 잘 살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뭔가 거기 와서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업하는 어떤 허브의 역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다른 제3세계보다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자꾸 그 문화의 패권적인 생각은 정말 문화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면에서 광주시가 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자꾸 이렇게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갖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광주 때문에 광주의 아시문화전당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문화융성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겠다는 정부의 이런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광주 문화전당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저것 때문에 걱정이야. 참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참 성가신 존재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복덩이다 이런 생각들을 지역민들께서 함께 가져주셔야지 집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더라도 주인이 예쁘다 해야지 그 골목길에 사는 다른 이웃들도 귀하게 대해주지 함부로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하다 해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끊임없이 또 소통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서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청년 대표로 최한솔 전남대 학생 홍보대사가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시장님께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듣고 싶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일단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광주시가 이렇게 2015년 한 해 동안에 청년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청년의 미래가 지역의 미래다라는 기조 아래서 민선 6기가 그 전국 최초로 이렇게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 인재 육성과를 신설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인재 육성에 힘쓰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뭐 젊었을 때는 다 그런 거야. 혹시 저희들 기성세대들에게 아직도 그런 인식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이라는 게 무슨 노년, 소년, 장년 한 그 뭐 연령대의 한 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삶이 생을 유지해 가는데 그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 시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정이 청년이 바로 서지 않고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고 지역의 미래 또한 국가의 미래 또한 어쩌면 인류의 미래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데 어때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 안에도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 영역 또는 제가 행정을 맡겠다는 그런 인생의 계획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은 그 제가 65세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밖에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2050 미래 그 청년들과 하는 그래서 20대들하고 만나서 2050년에 광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청년들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제가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각된 게 광주광역시에는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청년 인재 육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아파하고 무엇에 힘들어하는지를 일단 아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들끼리 모아서 토로하고 꿈꾸고 또 멘토 멘티들이 만나고 또 지역에 할 수 있는 일들이면 이렇게 문화축제든 뭐든 함께 해보고 이런 틀들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하나였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청년센터 일반 행정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청년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 TF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국비 예산을 따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 제 임기가 다 끝나버리겠더라고요. 적절한 곳에 일단 임대를 해서 먼저 그 뭐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청년들 당신들이 보기에 어디가 좋겠는가 어떻게 안에 꾸몄으면 좋겠는가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우리들은 지원할게. 그렇게 해서 청년센터가 우선 급히 돌아가게 됐죠. 사실은 광주시의 모든 정책들의 상당 부분은 청년의 일입니다. 아까 우리 원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자동차 100만 대 일 또는 말씀 주셨던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문화 산업의 일 또 지금 한정과 함께 저희들하고는 에너지밸리 이런 일들도 사실은 결국은 청년의 일자리, 청년의 미래와 바로 다 직결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청년 종합 실태 조사를 샘플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아파하는지, 그들의 빚은 얼마인지까지도 전부 이렇게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또 심층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훨씬 정교한 청년 정책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요. 이건 청년 정책은 바꿔 말하면 미래의 광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일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느 부부 연령의 그 층으로서 청년 문제가 아니고 광주의 미래를 어쩌면 광주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제일 먼저 뭐에 아파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대학생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취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창출도 민선 6기의 핵심 현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2016년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광주형 그러면 뭐 광주형 민주화는 있죠. 근데 광주형 일자리라는 생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청년의 일자리는 이제 취업과 창업 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가 금년에 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 창업 특례 보증 또 여러 예산들을 묶어서 창업할 수 있는 또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것, 또 프리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창업의 문제들은 계속 갈 거입니다. 특별히 이제 문화 콘텐츠 쪽에 정말 광주로 가면 그런 창업의 조건들이 좋겠다. 그래서 뭐 첨단 실감 콘텐츠 저희들이 1,000억 원 이상 예상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그런 일들을 또 창업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따라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보면 좀 아시겠지만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하면 가령 수도권 주변에서 여러 인프라가 좋은 경우 또는 이제 원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항만 도시가 있어서 그런 게 좋달지. 근데 저희는 사실은 수도권도 아니고 내륙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광주는 드세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한국 전체 경제를 볼 때는 큰 지금 위기입니다. IMF 시기 때는 일시적인 금융의 유동성 위기였다면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 아닙니까? 많은 주요 우리를 먹여 살렸던 업종들이 전부 지금 중국으로 다 옮겨가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사 간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저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청년 인재 육성과를 만들었듯이 광주광역시 안에 사회통합 추진단을 만들어서 노와 사가 협력해서 경영에도 함께 책임 있는 모습으로서 참여하고 결과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들은 독일의 스투트가르트랄지 또 일본의 도요타가 있는 기타 큐슈 모델이랄지 그런 데서는 성공을 했고요. 그 일들을 못해낸 디트로이트는 이제 디트로이트 주정부까지도 재정 파탄에 이른 상황인데 이 일은 저희는 그런 큰 아젠다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갖고 함께 가자는 것이지 저 혼자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청년 학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이 광주메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일자리를 위해서 광주는 어느 도시보다도 노사의 상생을 해내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도시다는 것을 전 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때 이 일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기쁜 소식으로는 이런 일들 할 때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그 잣대가 엄격하게 대해져왔던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인데요. 저희는 특별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연봉 9천이 다 넘는 고임금 속에서 대기업들이 이 투자를 할 생각을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4천만 원대의 청년들이 원하는 되게 앙케이트를 해본 청년들이 연봉 3,600만 원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 지회 같은 경우에는 광주형 일자리를 찬성한다. 그렇게 우리도 같이 협력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얻어낸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도 광주광역시와 MOU도 하고 실무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95년 말까지 또 금년 1월 1일부로 해서 저희들이 82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시청과 공사공단의 비정규직을 728명을 전부 정규직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 걸 통해서 노동조합과 저희들이 상생하는 신뢰를 쌓은 바탕 속에서 이 일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패널들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시장님께 물었는데요. 워낙 시장님께서 차분하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순서와 상관없이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갈수록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주에 그래도 자랑이자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남도 음식 문화인데 먹거리가 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나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지혜를 많이 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외지에서 오시면 어디 가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그 다음에 살거리, 팔거리, 이게 이제 뭐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외지에서 광주 오시면 광주 음식은 좋다는데 여러분 뭐 먹어야 되는게 뭐 드시고 싶은데 우리가 거꾸로 묻게 됩니다. 근데 뭐 다른 지역은 안 그렇죠. 전주 뭐 비빔밥집 맛있는 데가 어디요? 또 콩나물국밥집 맛있는 거 어디요? 뭐 춘천 가면 닭갈비집에도. 근데 저희는 하도 메뉴가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특화돼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광주는 녹차물에 말아먹는 굴비백반을 해야 될지 송정리 떡갈비를 해야 될지 또는 어디 뭐 특정 업소는 그렇습니다. 저 광주 일구 앞에 있는 어느 한정식 식당 같이 상다리가 휘어진 남도 한정식 2만 원짜리를 해야 될지 그런 정말 우리 광주메일 TV에서 또 광주메일과 함께 그것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제 바람 같아서는 이렇게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양림동으로 이렇게 가고 서동이나 이 근처에 그런 좀 그런 우리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먹는 그런 좀 지역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사람들만 모아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 제가 그래도 그 사이에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그 방송 작가들, 방송 TV 또 PD들 이런 분들 제가 모셔서 팸추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팸추어를 해서 그분들이 볼 때 뭐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쭙고 있는데 그 숙제 좀 풀어주십시오. 함께 같이 정말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하고 또 말씀 주셨으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인프라 말고 또 저기 독수정부터 소세원, 환벽당, 식영정, 저 명호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정자문화권에서 지난 저번 유니버시티 대회 때 저희가 팸추어 프로그램 하나씩 해봤었잖아요. 이렇게 먹거리하고 볼거리하고 거기서 뭔가 체험하고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홍어 삼합 있듯이 여기 광주에 어떤 삼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강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저비용 고효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성공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긍지가 대단한데요. 2019년도 예정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광주가 수도권도 아닌데 그 스포츠로 보면 좀 성지같이 됐어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4강도 여기에서 이르렀고 또 말씀하셨던 유니버시티 대회도 뭐 대회 성공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메르스가 창궐한 상황 속에서 저희 행정을 믿고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떻게 손님을 맞아들이던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참여를 통해서 성공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한국 스포츠 사상 단체 1등한 건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보니까 월드컵, 그다음에 수영, 그다음에 육상 이 세 가지가 단일 종목으로 하는 굉장히 큰 대회라고 그럽니다. 물론 서구권만큼 수영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마 큰 이렇게 종합적인 대회인 유니버시티 대회를
잘 치렀던 그런 저력이 저희 공직자들 안에 큰 경험이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바꿔서 우리 남도의 큰 경쟁력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들려면은요, 외지에서 온 손님들께 어찌 점심은 잡사겠어, 저녁은 드셨는가, 저는 그게 정말 남도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게 손님을 맞고 우리 집안,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가져지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함께 결합하면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물론 정부하고 이게 인정을 되니 안 하니 뭐 유치 과정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니 갖고 뭐 예산 문제 갖고 지난해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잘 풀어져서 이제 국비가 확보됐고, 그래서 금년 이제 중하반기에 조직위도 구성하고 해서 여기 이 일 또한 저비용 고효율 좀 그 고진자리 그 발의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캠퍼스 투어를 하다 보면 제가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 대학들 학생들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 한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의 주 정책으로 지금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와 있는 13개 공사공단 기관들이 지역 할당제로 해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취업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갈 거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밸리란 단어를 저희들이 쉽게 쓰긴 하는데,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이 이곳에 에너지 밸리를 그 정도 수준의 비전을 갖고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이 그동안 결국은 수출 주도형, 수출에 의존해서 우리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중화학, 조선, 철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거의 지금 중국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 IT, 핸드폰, 지금 이거 갖고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그 나라가 에너지로서 존립하냐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그냥 신산업으로서 자기의 존립을 뛰어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신산업으로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 송전 중심의 한전의 큰 비전이 이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건데 2015년 거의 2025년 이 상황까지는 에너지에 관련, 한전의 에너지에 관련 기업이 500개 정도가 우리 이쪽 지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나주, 광주 이쪽 지역으로. 그런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전자로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게 전기에서는 LS 산전입니다. LS 산전, 세방전지 뭐 이런 여러 그 에너지 기업들이 이미 광주에 투자를 결정했고요. 그 투자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공단을 지금 저희 남구의 도시첨단과 또 지방산단을 그 60만 평 가까이 지금 조성을 해서 그걸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민선호기 때 그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형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총장님들과 자꾸 부탁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력들로 대학도 많이 개편이 돼야 되고, 뭐 저희 과기연하고도 저희 에너지 그 센터를 한전과 함께 광주시와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다른 큰 변화, 자동차 100만 대하고는 전혀 다른 변화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늘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또 한데 다른 측면에서는 희망이란 단어, 희망이란 끈을 놓지 않는 일이 중요하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희망으로서 함께 한다면 시민 여러분들을 저희들 공직자들을 섬기고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힘들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힘내십시오. 우리 광주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함께 손잡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윤장현 시장님과 우리 패널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운 넘치는 2016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주메일신문은 앞으로도 광주메일TV와 함께 지역의 단체장, 기관장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토크쇼와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메일TV 개국 기념 윤장현 시장 초청 토크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